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3번 이월된 야구 토토 승일패 78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프로토와 승일패 적중 내역입니다. 본격적인 해외 축구 시즌을 맞아 축구 조합팩들도 꾸준하게 적중하고 있고, 9월에도 미국 메이저리그와 국내 야구, 일본 야구 조합들이 높은 적중률을 기록하면서 멤버십 분들께서 수익을 올리시는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NBA와 국내 농구 배구 시즌 개막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토토부장의 주력 종목인 농구와 배구, 농구 승호패 조합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 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국내 야구는 가을 야구 막차인 5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 KT와 SSG, 가을 야구 진출은 무산됐지만 7위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인 롯데와 한화를 제외하면 모든 팀들이 순위를 확정지었기 때문에 코멘트를 빠르게 진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롯데자이언츠와 NC다이노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롯데의 선발은 한현희, 원정팀 NC의 선발은 임상현입니다. 롯데 한현희는 올 시즌 친정팀 키움 상대로 5경기 1승 1패, 평균 자책점 3.38과 더불어 피안타율 2할 5리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NC 임상현은 올 시즌 데뷔한 루키고 꾸준하게 선발 등판 기회를 얻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검증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미 올 시즌 8월 7일 롯데전 등판에서 2이닝 동안 홈런 1개 포함 4피안타, 4실점을 기록하면서 롯데 타선을 상대로 고전했던 걸 감안하면 이번 사직구장 원정에서도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롯데 한현희 역시 최근 선발이 아닌 구원 등판 위주로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는 미지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 롯데는 한화와 7위 경쟁 중이고 홈경기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미 9위가 확정된 NC를 상대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롯데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KT 위즈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KT의 선발은 윌리엄 쿠에바스, 원정팀 키움의 선발은 전준표입니다. 이 경기는 선발 투수의 차이 및 두 팀의 동기부여 차이, 두 팀의 올 시즌 상대 전적 등을 고려했을 때 홈팀 KT로 투표율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경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KT는 현재 SSG와 5위 싸움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고, 선발 투수 쿠에바스는 올 시즌 키움 상대로 4경기 1승 1패, 평균 자책점 1.38과 더불어 피안타율 1할 3푼 8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키움 타선을 압도했습니다. 게다가 KT는 올 시즌 키움 상대로 14전 12승 2패, 압도적인 상대 전적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미 키움의 루키 전준표를 2번이나 상대해봤던 걸 감안하면 이번 경기 역시 KT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KT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하나 이글스와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입니다. 롯데와 7위 경쟁 중인 하나와 일찌감치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지은 기아가 맞대결을 펼치겠습니다. 홈팀 하나의 선발은 라이언 와이스, 원정팀 기아의 선발은 황동환대, 두 투수 모두 올 시즌 상대팀 타선에 다소 고전했습니다. 게다가 하나 와이스는 지난 9월 15일 롯데전 등판에서 3과 3분의 2이닝 동안 롯데 타선에 난타를 당하면서 무려 10실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최근 경기력이 흔들리고 있고, 지난 8월 3일 홈에서 펼쳐졌던 기아전 등판에서 5이닝 4실점, 패전을 기록했던 걸 감안하면 1위를 확정지은 기아가 힘을 좀 빼고 나온다고 해도 이 와이스의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아 황동하 역시 올 시즌 하나 상대로 4경기 0승 2패,
평균 자책점 7.13을 기록 중일 정도로 하나 타선에 고전했던 걸 감안하면 역시나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라인업에 힘을 다소 빼고 경기에 임하고 있는 기아인데 40홈런 40도루 대기록에 2홈런을 남겨둔 김도영은 이번 경기 역시 출전이 유력해 보이고 올 시즌 와이스를 상대로 6타수 2안타 1홈런을 기록 중인 만큼 사실상 김도영과 와이스의 맞대결 결과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메이저리그 역시 다수의 팀들이 지구 우승 및 포스트 시즌 진출 확정을 지은 만큼 평소보다 코멘트를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시카고 컵스와 신시내티 레즈의 경기입니다. 두 팀 모두 포스트 시즌 진출이 좌절됐기 때문에 동기부여는 다소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홈팀 컵스의 선발은 제임스 타이온, 원정팀 신시내티의 선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컵스 타이온은 올 시즌 27경기 11승 8패, 평균 자책점 3.4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월과 8월에 경기력이 좋지 못했던 타이온인데 9월 들어서는 호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9월에 등판한 4경기에서 2승 0패, 평균 자책점 1.08을 기록 중이고 25이닝을 투구하는 동안 3실점만을 기록했을 정도로 경기력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올 시즌 7월 30일 신시내티 원정 등판에서 4.1이닝 6실점, 패전을 기록했었고 신시내티의 타일러 스테픈슨과 TJ 프리들, 윌 벤슨과 같은 선수들에게 상당히 약했던 만큼 최근 타이온의 폼이 올라왔다고 해도 신시내티를 상대로는 고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경기력 기복이 심한 두 팀이 만난 만큼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마이애미 말린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토론토의 선발은 호세 베리오스, 원정팀 마이애미의 선발은 애덤 올러입니다. 홈팀 토론토는 직전 보스턴전을 승리하면서 5연패를 끊었습니다. 팀 타선의 에이스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가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이 불개주를 제외하면 팀 타선의 최근 타격 페이스는 좋지 못하기 때문에 선발 투수 베리오스의 호투가 반드시 필요한 경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베리오스는 올 시즌 31경기에 등판해 16승 10패, 평균 자책점 3.38을 기록하고 있고 팀의 실질적인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홈경기 등판에서 10승 2패, 평균 자책점 2.69를 기록 중일 정도로 홈에서 경기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마이애미를 상대로는 호투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마이애미의 선발은 애덤 올런데 올런은 올 시즌 7경기 1승 4패, 평균 자책점 5.0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는 올 시즌 샌디 알칸타라와 헤수스 루자르도, 브렉스턴 게럿과 같은 핵심 선발 자원들이 부상으로 인해 경기에 나서지 못하면서 다수의 대체 선발 자원들을 콜업해서 경기에 출전시키고 있고 올러도 이들 중 한 명이 되겠습니다. 9월에 등판한 4경기에서 0승 3패, 평균 자책점 6.43과 더불어 피안타율이 3할 6리일 정도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올러고 슬슬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토론토 타선의 타격감이 썩 좋지 못하지만 올러 역시 9월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이애미가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토론토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보스턴 레드삭스와 템파베이 레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보스턴의 선발은 닉 피베타, 원정팀 템파베이의 선발은 타지 브래들리입니다. 두 투수 모두 소위 긁히는 날에는 경기력 고점이 상당히 높지만 기복이 심한 만큼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경기도 많은 투수들입니다. 올 시즌 상대팀에게 다소 고전했는데 피베타는 템파베이 상대로 2경기 0승 1패, 평균 자책점 5.23을 기록 중이고 브래들리 역시 보스턴 상대로 2경기 1승 1패, 평균 자책점 5.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 시즌 10번의 맞대결에서 5승 5패, 100중세를 보이고 있는 두 팀이고 접전 구도의 경기가 많았던 걸 감안하면 이번 경기 역시 쉽사리 승부가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한 점 차 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캔자스시티 로열스의 경기입니다. 각 리그에서 와일드카드 경쟁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는 두 팀이 만났습니다. 홈팀 애틀랜타는 목요일 기준으로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3위인 애리조나를 한 경기 차이로 바짝 추격 중이고
원정팀 캔자스시티는 목요일 기준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2위에 올라있지만 3위 디트로이트와 승차가 없는 상황이고 4위 미네소타와도 2경기 차이밖에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두 팀 모두 한 경기 한 경기가 소중한데 홈팀 애틀랜타의 선발 투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원정팀 캔자스시티는 선발 투수로 브래디 싱어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캔자스시티 싱어는 7월까지 경기력이 상당히 좋았지만 8월과 9월 들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9월에 등판한 4경기에서 0승 3패, 평균 자책점 6.43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폼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애틀랜타의 션 머피와 맷 올슨, 제러드 켈릭 같은 한방이 있는 타자들에게 약했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캔자스시티는 목요일 기준 워싱턴을 상대로 2연승을 거두면서 길었던 7연패의 흐름을 끄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와일드카드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만큼 쉽사리 경기를 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홈팀 애틀랜타 역시 앞선 뉴욕 매치와의 2경기가 취소되면서 본의 아니게 캔자스시티전을 앞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만큼 홈에서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동기부여가 확실한 두 팀이 만난 만큼 승 1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으로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8번째 경기는 콜로라도 로키스와 LA 다저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콜로라도의 선발은 칼 콴트릴, 원정팀 다저스의 선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저스의 선발 투수가 누구가 됐든 현재 샌디에이고와 지구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다저스가 동기부여도 훨씬 앞서고 기본적인 체급 차이를 고려했을 때 원정팀 다저스 쪽으로 투표율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콜로라도 콴트릴을 상대로 통산 타율 5할이 넘는 프레디 프리먼을 비롯해 다수의 다저스 타자들이 콴트릴에게 강했고 연일 홈런과 도루 대기록을 작성 중인 오타니의 동기부여 등을 고려했을 때 원정팀 다저스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LA 다저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9번째 경기는 미네소타 트윈스와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미네소타는 목요일 기준으로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4위에 올라있고 디트로이트와 캔자스시티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원정팀 볼티모어는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홈팀 미네소타보다는 남은 잔여 경기에 부담이 덜한 상황입니다. 홈팀 미네소타는 선발 투수로 파블로 로페즈가 등판하는데 시즌 초반 팀의 에이스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7월 말부터 꾸준하게 승수를 쌓아 어느덧 15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티모어 타선을 상대로도 커리어 내내 좋은 모습을 보여왔는데 볼티모어 타자들은 로페즈 상대로 통산 52타수 8안타, 타율 1할 5푼 4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로페즈 상대로 고전했습니다. 미네소타는 남은 잔여 경기들을 모두 승리하고 다른 팀들의 상황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에이스 로페즈가 등판하는 이번 경기를 반드시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대팀 볼티모어가 올 시즌 데뷔한 루키 케이드 포비츠를 선발로 예고했기 때문에 안정감이 다소 떨어지는 포비츠를 상대로는 미네소타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홈팀 미네소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0번째 경기는 미러키 브루어스와 뉴욕 매치의 경기입니다. 홈팀 미러키는 이미 지구 우승을 확정지으면서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했고 원정팀 매츠는 목요일 기준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2위에 올라있지만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홈팀 미러키의 선발 투수 프랭키 몬타스는 직전 애리조나전 등판에서 2.2이닝 동안 홈런 3개 포함 안타 6개를 허용하면서 난타를 당했고 8실점을 기록하면서 조기 강판됐습니다. 게다가 매치의 핵심 타자 스탈링 마르테가 프란시스코 린도어에게 약했던 걸 감안하면 이번 경기 역시 실점 없이 매치 타선을 막아내는 건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원정팀 매치의 선발 투수는 션 머나야인데 머나야는 7월부터 경기력이 살아나면서 어느덧 12승을 기록 중에 있고 최근 등판한 경기들에서는 모두 6에서 7이닝 정도를 소화하면서 선발 투수로서의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매치의 동기부여와 최근 머나야의 폼을 고려하면 원정팀 매치가 근소하게나마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뉴욕 매치의 승리와 두 팀의 한 점차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11번째 경기는 LA 에인절스와 텍사스 레인저스의 경기입니다. 올 시즌의 두 팀은
포스트 진출과는 거리가 먼 팀들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다소 떨어질 만한 경기입니다. 에인절스 선발 리드 데트머스는 올 시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근 등판한 두 경기에서도 내리 7점씩을 내주면서 선발 투수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공 자체가 빠른 투수가 아니라 변화구의 제구가 필수적인 데트머스인데 최근 제구가 흔들리면서 이도저도 아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팀 텍사스의 선발 투수는 제이콥 디그롬인데 길고 긴 부상 끝에 지난 9월 14일 시애틀을 상대로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여전히 공은 위력적인 모습이었지만 이제 막 복귀한 만큼 3이닝 정도를 소화한 채 일찌감치 마운드에서 내려온 디그롬입니다. 그래도 이미 두 경기나 소화하면서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최근 에인절스 타선의 타격감이라면 디그롬의 공을 쉽사리 공략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선발 투수의 우위를 고려해 원정팀 텍사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2번째 경기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경기입니다. 목요일 기준으로 애리조나는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3위에 올라있고 샌디에이고는 와일드카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이겨야 하는 동기부여가 확실한 상황이고 올 시즌 상대 전적도 10전 5승 5패 팽팽한 승부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홈팀 애리조나의 선발은 메릴 켈리인데 올 시즌 부상으로 인해 12경기만 선발 등판했지만 승운이 따라주면서 5승 0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홈런 4방을 기록 중인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샌디에이고 타자들에게 준수한 피칭 내용을 보여줬었던 켈리이기 때문에 5이닝 정도를 잘 버텨준다면 애리조나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샌디에이고의 선발 투수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마틴 페레즈가 유력한데 9월에 등판한 3경기에서 1승 0패, 평균 자책점 1.08을 기록하고 있고 16.2이닝을 투구한 동안 단 2실점만을 기록했을 정도로 경기력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다만 상대팀 애리조나가 리그에서 좌투수 공략을 가장 잘하는 팀이고 페레즈 역시 애리조나의 에우제니오 수아레즈와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 랜달 그리치 같은 선수들에게 커리어 내내 약한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페레즈가 흔들린다면 리그에서 불펜 뎁스가 가장 좋은 샌디에이고가 불펜을 조기에 가동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한 점차 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3번째 경기는 시애틀 메리너스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시애틀은 이미 같은 지구의 휴스턴이 지구 우승을 확정지은 상황에서 와일드카드 경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목요일 기준으로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5위에 올라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포스트 시즌 진출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최근 타격감이 다소 살아났지만 여전히 팀 타율이 전체 30개 구단 중 29위일 정도로 올 시즌 내내 타격 기복이 심했던 시애틀입니다. 그래도 홈에서는 선발과 불펜 투수들의 활약으로 지키는 야구가 가능한 시애틀이기 때문에 오클랜드를 상대로는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오클랜드의 선발 투수는 JP 시어스인데 시어스는 31경기의 선발 등판에 11승 12패, 평균 자책점 4.4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오클랜드의 에이스 역할을 해줬고 선발 로테이션에서 가장 꾸준한 활약을 해준 시어스입니다. 다만 9월에 등판한 4경기에서 0승 3패, 평균 자책점이 5.871 정도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9월 5일 시애틀과의 맞대결에서도 6이닝 5실점 다소 고전했던 걸 감안하면 이번 시애틀 원정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시애틀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시애틀의 승리와 두 팀의 한 점차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14번째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경기입니다. 두 팀 모두 포스트 시즌 진출은 일찌감치 좌절된 상황 속에서 뒤늦게 경기력이 살아난 모습입니다. 홈팀 샌프란시스코는 최근 10경기 7승 3패를 기록하고 있고 원정팀 세인트루이스 역시 최근 10경기 7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구한 두 팀 모두 타선의 타격감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번 경기 상대팀 선발 투수들을 어느정도 공략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팀 샌프란시스코의 선발은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 입승한 루키 랜던 룹, 원정팀 세인트루이스의 선발은 베테랑 마일스 마이콜라스인데 랜던 룹은 선발 투수로 보직을 변경한 뒤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 검증이 더 필요해 보이고, 마이콜라스는 6월 23일 샌프란시스코전에서 승리를 챙겼지만 6이닝 4실점 다소 고전했던 걸 감안하면 최근 타격감이 살아난 샌프란시스코 타선을 실점 없이 막아내는 건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3번 이월된 야구토토 승일패 78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